네, 이렇게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대로 급증하면서 7차 재유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제 신규 확진자가 갑자기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재유행이 일찍 오는 거 아니냐, 혹은 이미 재유행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원하기는 12월이나 1월 정도의 유행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정체 국면이 있었고 이번 주에 이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는 걸 봐서는 전문가들의 예측보다는 빠르면 11월 중순이나 11월 말에 일단은 새로운 유행의 피크가 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래서 예상보다 빠른 유행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다음 달 중에는 재유행이 이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군요. 네, 언제나 이 그렇습니다. 재유행은 새로운 변이가 주도하곤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이건 가설이긴 합니다만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급증하고 있는 BQ.1 변이가 이번 재유행을 주도할 것이라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변이입니까? 예, BQ.1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우리의 여름 유행을 주도했던 BA.5의 하위 변이에 해당이 되고요. 일단 전파력 수준에서는 한 1.6배 정도 증가된 게 아니냐, 또 면역 회피 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냐 정도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바이러스의 자세한 성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든 유행의 우세종이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주간 특히 미국과 유럽의 추이를 보게 되면 국내에서도 이제 주된 우세종으로 될지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전에는 코로나에 걸리면 이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뭐 콧물이나 재채기 증상이 많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런 그 새 변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생기는 변화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시작되고 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기도 감염의 증상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콧물이나 기침, 재채기와 같은 증상들이 훨씬 더 늘어났다는 보고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미각이나 후각 손실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서 미각과 후각 손실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변이의 감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떻든 간에 전반적으로 빠르게 이제 폐렴이 진행했었던 이제 델타와는 달리 오미크론 주로 상기도 감염 중심으로 일어나고 일단 폐렴과 같은 이제 2 차적인 합병증들은 좀 더 뒤늦게 한 5 일에서 7일 지나서 이제 특히 고위험군에서 뒤늦게 발견하는 형태로 현재 오미크론의 특성들이 계속 반영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증상은 기존의 증상도 계속 가져가는 셈이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온다면 혹시 일반 감기와 증상이 좀 비슷해진 건 아닐지 구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닐지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적이 맞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제 상기도 감염 증상으로 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이제 유행할 수 있는 뭐 인플루엔자라든지 또는 메타노모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특히 성인에서의 증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독감과 다른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19의 증상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단 체계 자체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진단이라든지 치료를 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특히 외래 진료 중심의 진단 체계를 빨리 정립을 하고 손을 봐야 될 상황에 이르르긴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 내일 이제 하나 발표하는 내용이 있죠. 동절기 예방 접촉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뭐 여름철 유행했었던 이런 최근에 이제 새로운 변이들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접종 대상에 해당되나요? 예, 일단은 이제 현재 이미 모더나 백신 BA.1에 대한 이가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50대 이상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화이자에서 나오는 BA.1 또는 BA 이제 4, 5에 해당되는 이가 백신 접종에 대해서 권고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확대되는 거는 18세 이상의 전 성인에 대해서 모두 예방 접종을 필요로 하는 분 또는 원하시는 분 다 접종이 가능하도록 다 풀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은 계속해서 접종을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8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서는 이번에 접종이 풀리니까 접종에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코로나19 재유행에 더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이제 멀티데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도 이제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특히 영유아를 중심으로 급성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질환들입니까? 예, 현재 영유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도 같은 상황인데요. 이제 메타노모 바이러스와 그다음에 RSV 바이러스가 동시에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바이러스는 겨울, 가을, 겨울에 원래 유행을 했지만 유행 시기가 좀 겹치지는 예전에는 겹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RSV가 좀 일찍 돌고 메타노모가 좀 뒤늦게 돈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유행했던 적이 많은데 지금 2, 3년 동안 이런 바이러스들이 유행을 안 하다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유행 패턴들도 무시하고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인플루엔자도 일부 같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까지 합치면 거의 동시에 4개의 바이러스가 같이 유행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이루어져 있고요. 미국을 예를 들면 미국의 모든 주에서 지금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소아 감염자들이 병상을 7, 80% 또는 8, 90%까지 채웠다라는 보고도 현재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2개 이상의 질환에 한꺼번에 감염될 경우에 이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중증 폐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렇게 중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 점이 있을까요? 예, 일단 이제 중복 감염에 대해서는 워낙에 이제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9만 주로 유행하다 보니까 사례가 많지 않아서 정말로 중증으로 진행하는지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2개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되면 치료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진단 자체가 늦어지면서 이제 이런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특히 소아 아니면 이제 70대 이상 또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3일 이상 고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라면 빠른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 필요한 경우는 응급실이나 이런 진료를 통해서 응급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